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문예술 감성지능 5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를 하면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 대처 방향으로는 첫 번째, 포기하기. 두 번째, 분노와 공격하기. 세 번째, 탐닉하기. 네 번째, 방어하기. 이런 네 가지로 구분되더라.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포기하기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분노와 공격하기였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너무 과하게 표출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 탐닉하기입니다. 음주나 약물 이런 것에 의존하는 거죠. 새로운 자극을, 더 많은, 더 큰 새로운 자극을 계속 찾아가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방어하기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어기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억압, 투사, 합리화, 전위, 동일시였습니다. 억압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어떤 수치스러운 자기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기억들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억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은 자기 어떤 모순과 연관되기 때문에 과거가 실제보다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이런 것들은 억압된 기억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의식이 저항에 약화되면 그게 꿈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어 기제 중에서 투사였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넘겨서 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줄이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투사의 원인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시인하기 싫어서 상대방에게 이걸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편집증 환자에게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합리화. 합리화는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변명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위. 어떤 감정이나 행동의 대상을 다른 대상이나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가 있는데 집에 가서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또 가족에게 그걸 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러면서.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동일시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따라하거나 혹은 위협을 느끼는 대상도 따라하거나 혹은 그 위협을 느끼는 대상을 따라하거나 혹은 그 대상을 동일시하게 여겨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연예인을 아주 많이 동일시한다든지 또 아주 많이 연예인을 좋아해서
어떤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일상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방어하기 기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사용하는 기제예요. 나는 어떠한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러한 기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이러한 장점을 취하고 이러한 단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담. 자, 적극적인 대처 방향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대처 방향. 일반적인 대처 방향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았다면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흔히 의존하는 일반적 대처 방법이지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일반적 대처 방향이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라자루스라는 연구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적응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대처 방향을 정서 중심 대처 방향과 문제 중심 대처 방향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72페이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와 싸워서 친구에게 분노감과 적대감을 느꼈을 때 운동으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한다면 이건 정서중심적 대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대화를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건 문제중심적 대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자료를 보시면요. PPT 화면을 보시면 정서중심 대처 방향,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조절해서 대처하는 것. 라자루스의 적극적 대처 방향 중에서 정서중심 대처 방향이었고요. 자, 문제중심 대처 방향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문제 자체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입니다. 문제중심 대처 방향. 이 문제중심 대처 방향에는 평가중심과 해결중심 대처 방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대처 방향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스트레스의 어떤 그 문제 원인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라자루스라는 학자의 적극적인 대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자루스의 적극적인 대처 방향 중에는 정서중심 대처 방향이 있고 문제중심 대처 방향이 있습니다. 친구와 싸워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조절했어요. 그거는 정서중심 대처 방향. 친구와 싸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제중심 대처 방향입니다. 자, 정서중심 대처 방향 그리고 문제중심 대처 방향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서중심 대처 방향. 감정을 다스려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험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정서적 긴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문제중심 대처 방향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중심 대처 방향은 중요하다입니다. 정서중심
대처 방향은 부정적인 정서를 먼저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정서 중심 대처 방향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 정서를 먼저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 공부하시기 편하시라고 강의 자료도 클래스룸에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요? 네, 신체 이완입니다. 신체 이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네,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네, 좋습니다. 사회적 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체 이완. 신체 이완. 정서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트레칭이나 명상입니다. 스트레칭. 우리 아까 전 스트레칭 뭐 해보았죠.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신체를 이완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신체 이완 근육 이완법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컴퓨터 앞에 계시거나 강의를 듣고 있는 환경에서 잠시나마 여러분 또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니까 손목 스트레칭 먼저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털어주세요. 자, 10번 10초 동안 털어줍니다. 손목 털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터셨나요? 자, 그럼 오른손목 이렇게 쭉 앞으로 내밀어 볼까요? 저는 엄청 지금 아프네요. 아프고 시원하네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반대로 손 이렇게 뻗고 손목 아래로 당겨봅시다. 3초. 하나, 둘, 셋. 자, 저는 왼손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오른손으로 보이죠? 자, 왼손도 한번 해볼까요? 손목 앞으로 쭉 팔꿈치 펴고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인사하고 손목 밑으로 꺾고 3초 1, 2, 손목 딱 펴고 팔목도 펴고 둘, 셋. 잘했습니다.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반대로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어깨도 한번 위로 쭉, 귀까지 쭉쭉쭉 올렸다가 하나, 둘, 셋 하는 거 동시에 내립니다. 하나, 둘, 셋. 시원하십니까? 한 바퀴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 살펴볼까요? 스트레칭을 통한 근육 이완법 나옵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는다. 두 번째, 손과 팔, 머리와 얼굴, 가슴과 등, 어깨, 배와 엉덩이, 다리와 발 순서로 근육을 이완한다. 세 번째, 숨을 들이쉬면서 손과 팔의 근육에 힘을 주면서 서서히 긴장시킨 후 숨을 참고 5초간 긴장을 유지하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손과 팔의 근육을 빠르게 이완한 후 10초 정도 이완된 상태를 느낀다. 근육이 긴장된 상태와 이완된 상태 간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이 과정을 2번 이상 반복하고 잠시 쉰 후에 다음 부위로 넘어가면 되는데 모든 근육을 이완했으면 심호흡을 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일어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셨나요? 자, 여러분 아마 이렇게 기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손 어디 있습니까? 손에 힘을 빼세요. 그 다음, 팔이 어디 있나요? 팔에 힘을 빼세요. 눈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머리에
머리에도 힘을 뺍니다. 얼굴에도 긴장된 표정이 있으면 힘을 뺍니다. 가슴도, 긴장된 가슴도 근육을 내려놓으시고, 등도 아주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어 봅니다. 어깨에도 힘을 빼시고, 배, 엉덩이도 편안히 하시고, 다리에 힘을 빼시고, 다리 끝에 발도 아주 편안하게 이완해 봅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손과 팔에 근육에 힘을 줘 보겠습니다. 서서히 힘을 줘야지, 아니면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지 않게. 자,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손과 발에 근육에 힘을 줘보세요. 힘을 주고 숨을 참고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쉬면서 이완. 힘 빼고 둘, 셋. 자, 그 다음 10초 정도 지나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근육에다 힘을 빼고, 힘을 주시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손과 팔에 근육에 힘을 주면서 긴장시키고 숨 참고 5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이완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시고요. 숨을 들이쉬면서 손과 팔에 근육 힘을 줍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숨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손 한번 털어보십시오. 손 한번 털고, 혹시나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관절에. 자, 다시 편안하게 앉으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손과 팔에 힘을 줘보겠습니다. 배에도 힘을 주셔도 됩니다. 배에 딱 힘 줘보세요. 배. 자, 이번에는 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깨는 내리시고 주먹 쥐고 배에 힘을 주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시작. 힘 주고 둘, 셋, 넷, 다섯. 유지하고 숨 내쉬면서 힘 빼고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근육이 긴장된 상태와 이완된 상태를 경험하셨는데요. 이런 긴장된 상태, 다시 바르게 앉으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자, 근육이 긴장된 상태는 어떤 상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중에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강의를 할 때, 또 항상 일을 할 때,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할 때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저도 너무 이제 고질병이거든요. 목 뒤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또 앉는 자세도 바르지 않으니까 무릎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깨하고 많이 뭉치는데, 이 행동을 해서 근육을 딱 이완시켜 보니까 이완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따라오는 질병이 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잠시지만, 지금 몇 초 안 됐거든요. 잠시지만 갑자기 신체가 이완이 샥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자,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 방향 중에서 정서 중심 대처 방향 중에서 첫 번째 신체 이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신체 이완 중에서 두 번째 명상 이완법 나옵니다. 명상 이완법.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두 번째, 눈을 감은 후 다리에서 머리까지 간단하게 근육을 이완합니다. 세 번째,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말하면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하나,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둘이라고 말하면서 내쉬기를 반복한다. 둘. 한번 해볼까요? 하나, 숨 쉬고, 코로 숨 쉬고, 둘, 내쉬고. 자, 10분 정도 후에 숨쉬기와 소리 내기를 중단한 후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다리부터 머리까지 간단하게 근육을 이렇게 편하게 기대서 앉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근육을 이완합니다. 머리 힘을 빼시고 어깨 힘을 빼시고 팔뚝, 팔목, 손에 힘을 빼시고 등, 배, 가슴 힘을 빼시고 다리를 축 늘어뜨려 놓으시고 발목도 편안하게 두시고요. 자, 하나 하면 코로 숨을 크게 천천히 들이쉽니다. 하나, 둘, 내쉬기. 천천히 길게 내쉬고. 자, 다시 또 하나 하면 코로 숨을 천천히 길게 들이쉬세요. 하나, 둘, 내쉬기.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만 했는데도 여러분 신체 이완이 딱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눈 뜨시고 편안하게 호흡해 보십시오. 기분 좋아지셨죠? 아주 편안한 상태로 된 것 같아요. 자, 눈 깜빡깜빡 해보십시오. 예, 자, 이제 저 강의 들으셔야죠.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혹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운동 같이 합시다. 자, 운동이 정서적으로 어떠한 좋은 점을 주냐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떠나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고요. 또 근육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긴장과 이완의 반복으로 인해서 어떤 정서가 이렇게 정서적 긴장이 감소된다. 그리고 운동은 이 뇌에서 신체의 통증을 경감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일으키는 엔도르핀, 행복감 이런 걸 증진시키고 또 어떤 충동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엔도르핀 행복감 증진시키고 세로토닌 분비도 증가시키고 신체 통증 경감하고 엄청 좋죠. 자, 운동은 신체적으로도 아주 좋은 점이 많죠. 정서적 긴장도 해소되지만 긍정적 감정이 증가해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주고 신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골다공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승부욕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한 운동 중독은 신체 손상이나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지요. 잘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육체 노동과 운동은 다르며 운동을 통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한 운동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줘야 근육 손상도 막고 피로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수영 아주 좋아하고요. 요가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정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본 교양 강좌를 개설하게 된 거겠죠. 또 예술을 통해서 이런 인문예술 그리고 또 감성지능이라는 것도 이제 강의 후반부에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의 균형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본 강좌를 함께 수강하시는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항상 늘 긍정적인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신규 강좌라서 네, 새로운 주제를 가진 강좌라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지지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에게 위로나 도움을 받으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어이구, 시간이 넘었네요. 자, 그럼 이 부분부터는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